최근 들어 인도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4억 인구 대국인 중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13억 8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출산율이 중국보다 훨씬 높아 인구 증가 속도가 꺾이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인도는 빠르면 2022년 올해, 늦어도 내년인 2023년에는 중국의 인구를 추월하여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한 상황인데요. 인구가 많다는 것은 내수 시장의 규모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고 중국보다 GDP가 낮아 인건비도 저렴하여 앞으로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의 공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며 인도의 경제는 남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7.3%로 4%대의 중국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2029년에는 인도가 현재 자신들의 GDP의 2배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런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가 현재 패권국으로 부상하려고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 세계가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가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롤모델 삼아 철저하게 한국을 배워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인도에서 얼마 전 충격적인 발표가 나와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교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에게는 정말로 희망찬 소식이 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일본이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 되어 일본이 난리가 났는데요.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중국의 시대는 저물고 인도의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을 대체하며 새로운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롤모델 삼아 한국을 배우려고 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모디 총리는 과거 한국에 대해 한국은 인도의 경제대 전환에 대단히 소중한 파트너라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강조하며 한국에 대해 신성한 연결고리로 규정하며 애정과 경탄의 과거 역사를 앞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의 역사로 만들자고 강조하며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에서 신성하다는 표현을 직접 쓴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신성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디 총리에게 한국은 특별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의 구자라트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주는 19만 6천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전체와 비슷한 면적의 7천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구자라트주는 연평균 13.6%의 성장률을 보이며 뉴델리, 뭄바이, 챈나이 같은 대도시가 인근에 없음에도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구자라트는 모디 총리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구자라트주 총리를 역임하기도 하여 산업 인프라 개선과 기업 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를 일으키면서 참고한 것이 바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구자라트에는 인도의 500대 기업 중 29개 기업의 본사가 둥지를 틀게 되며 많은 기업들이 구자라트로 들어오게 되었죠. 해외의 기업들도 구자라트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구자라트에 유독 일본 기업이 많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보다 인도의 가능성에 빠르게 주목한 일본 기업들이 구자라트로 활발히 진출하여 최근에는 구자라트를 미니재팬이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일본이 인도에 주목을 하게 된 계기는 인건비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했던 일본이 점점 오르는 중국인들의 인건비와 심해지는 규제로 인해 중국을 손절하면서 그 대안으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를 주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는 인건비가 싸고 인구가 많아 앞으로 인도가 뜰 것이라고 확신하며 인도에 큰 투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이 인도로 빠르게 넘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에 고전하고 있던 일본이 빠르게 인도를 선점해서 한국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 했던 것이 크다고 하는데요.
미스터 N으로 불리는 일본 대장성 재무관 출신의 경제분석가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는 자신의 저서 인도를 읽는다에서 인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보다 빠르게 인도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여기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게 되며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인도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인도인들은 일본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친일 성향이 강한 인도에서 일본 제품이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일본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인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를 보고 인도에 투자한 일본의 예상과는 다르게 인건비 상승 바람이 인도에도 들이닥친 것인데요. 인도의 경제일간지 더 이코노믹 타임즈에 의하면 인도의 임금 인상률은 약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인건비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어 일본 기업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자랑하는 소니나 미츠비시, 도요타 등의 대표적인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한국 기업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1위가 삼성이고 3위가 LG일 정도로 인도인들의 한국 브랜드 사랑이 크다는 것인데요. 한국보다 일찍이 인도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빠르게 인도로 진출한 일본 기업이지만 한국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저렴한 인건비를 보고 인도에 투자를 했지만 같은 가격대에서 일본 제품의 품질이 한국 제품보다 월등히 뒤처진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점점 한국에서 밀리며 인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간 일본 기업들이 쇠퇴하면서 뒤늦게 들어온 한국 기업들에게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상황에 커다란 위기감을 느낀 일본 기업들은 태세를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일본 기업들은 모디 총리가 전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하게 돼버립니다. 인도의 유력 경제 잡지인 더 타임즈가 분석한 모디 총리의 경제 구성을 보면 일본이 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모디 총리의 인도 정책 구상은 바로 힌두족주의와 한국의 경제 모델을 따라간다는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큰 맥락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서 한국을 발전 모델로 상정하고 한국의 동아시아 복지 성장 모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모디 총리는 한국의 발전상을 보며 인도가 지향해야 할 모델은 한국이라고 굳혔으며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는 모디 총리는 한국에서 답을 찾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롤모델인 한국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같은 발전된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꿈에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을 롤모델로 뽑기도 한 모디 총리는 한국이 그 파트너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디 총리는 또한 일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앞으로 인도 내에서 경쟁에서 밀린 일본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인도를 빠져나가게 될 것이며 그 자리에 한국 기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사실상 일본 기업을 내쫓고 그 자리에 한국 기업을 들여오겠다고 에둘러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는 일본을 내쫓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에게 발급한 비자를 무효화하는 것이죠. 사실상 일본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나 다름없는 이 정책은 일본에서 더 이상 인도로 출장을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도에 상주하고 있는 일본 직원이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인도 출국도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반발했지만 모디 총리는 완강하게 일본의 반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만 보고 들어온 일본이 인도인들에게 갑질을 하며 현지인들을 무시하던 태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며 안 그래도 일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에 인도인들은 열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안 한국 문화에 대한 불모지였던 인도가 최근 한류 열풍으로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세계의 빗장이 닫혔지만 그 2년 동안 인도에서는 한국 문화가 대세로 떠오르며 인도인들에게 다가서게 된 것이죠. 외출이 힘들어지며 집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TV와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고 한류가 빠르게 인도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인도의 여성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뒤늦게 인도에서 한국에 대한 열풍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일본이 인도에 크게 투자하면서도 인도인들의 마음을 열지 못했던 반면 현재 인도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인들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고 한국인들에게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점점 인도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일본과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이며 한류로 호감도까지 얻고 있는 한국의 희비가 점점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중국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 인도가 한국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 미래를 그려나가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